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부과 전문의 박혜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 검버섯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울 속에서 슬금슬금 늘어나는 거뭇거뭇한 반점, 그리고 그걸 보며 드는 묘한 찝찝함. 맞죠? 검버섯은 그냥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노년의 적이라고 부를 만큼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신감, 심지어 건강까지 갉아먹는 존재죠. 방치하면 점점 커지고 더 짙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2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본 건 검버섯을 무시한 분들의 피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걸 되돌리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환하고 건강하게 되돌릴 비법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검버섯을 물리치는 여정 시작해 봅시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도 피부과 의사가 되기 전엔 피부 관리에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어요. 30대 후반쯤이었나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광대뼈 근처에 작은 갈색점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점점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때 문득 어머니 손등에 있던 반점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그걸 저승고치라 부르셨는데 그 말이 왠지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검버섯에 대해 공부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가 그때도 그냥 넘겼다면 지금 제 얼굴은 아마 훨씬 더 많은 반점으로 뒤덮였을 거예요. 이 경험 덕분에 저는 검버섯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오늘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검버섯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검버섯은 피부 표면의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쌓여 생기는 양성병변이에요. 주로 얼굴, 손등, 팔, 가슴처럼 햇볕에 많이 노출된 부위에 생기죠. 색깔은 연한 갈색부터 짙은 흑갈색까지 다양하고 크기도 작게는 1mm부터 크게는 몇 cm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예전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라 여겼지만 요즘은 30대, 심지어 20대 후반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고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잘못된 피부 관리 습관이 쌓여 피부가 일찍 손상받기 때문이에요. 건강에는 큰 해를 끼치지 않지만 방치하면 점점 커지고 인상이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드물지만 검버섯처럼 보이는 게 피부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점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가려움증, 출혈 같은 이상이 있다면 꼭 피부과를 찾아야 해요. 교수님, 검버섯이랑 기미는 다른 건가요? 자꾸 헷갈려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검버섯과 기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과 특징이 달라요. 기미는 주로 호르몬 변화나 자외선 때문에 생기고 얼굴의 대칭적인 부위에 넓게 퍼져요. 반면 검버섯은 나이 들면서 각질과 색소가 쌓여 생기고 특정 부위에 울퉁불퉁한 반점으로 나타나죠. 검버섯이 더 두꺼운 경우가 많아요. 모양으로 구분하자면 기미는 비교적 매끈한 반면 검버섯은 표면이 거칠어요. 둘 다 자외선이 주요 원인이니 선크림은 필수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60대 초반 여성분 김영숙 님이에요. 김영숙 님은 젊을 때 농사를 지으시면서 하루 종일 햇볕 아래 계셨대요. 선크림은커녕 모자도 잘 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며 그냥 두셨대요. 그러다 딸이 엄마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하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어요. 진찰해 보니 검버섯이 얼굴 전체로 퍼져 피부톤이 고르지 않고 일부는 두꺼워져 있었어요. 레이저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아야 했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죠. 치료 후 피부가 훨씬 밝아지셨지만 김영숙 님이 하신 말씀이 젊을 때 조금만 신경 썼어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였어요. 그 말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또 다른 분은 50대 후반 남성분 이민수 님이에요. 이민수 님은 등산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주말마다 산에 가셨는데 선크림은 귀찮아서 거의 안 바르셨대요. 그러다 손녀가 할아버지 손등에 왜 검은 점이 많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받으셔서 병원을 찾으셨죠. 이민수님의 손등은 검버섯이 군데군데 퍼져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였어요.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레이저 2번으로 많이 나아지셨지만 그분도 이제라도 선크림 꼭 바를게요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들에서 배운 건 검버섯은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반점이라도 방치하면 점점 심해져요. 교수님, 레이저 치료가 좀 무섭게 들리는데 아프진 않나요? 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레이저 치료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요. 치료 전에 마취 크림을 발라서 통증이 거의 없고 치료 중엔 따끔거리는 느낌 정도예요. 마치 고무줄로 살짝 튕기는 정도랄까요. 치료 시간도 짧아서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중요한 건 치료 후 관리예요. 자외선 차단과 보습을 철저히 하면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좋아요. 혹시 더 걱정되시면 언제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검버섯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도 알아볼게요.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먼저 시금치가 정말 좋아요. 시금치는 엽록소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고 피부 노화를 늦춰줘요. 저는 아침에 시금치를 갈아서 스무디로 마시는데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시금치 나물이나 샐러드로 드셔도 좋아요. 다음은 늙은 호박이에요. 늙은 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피부에 수분을 채우고 색소 침착을 막아줍니다. 특히 가을철 제철이라 지금 드시면 딱이에요. 호박죽이나 찜 요리에 넣어 드셔보세요. 레몬 같은 감귤류 과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비타민C가 멜라닌을 분해해서 검버섯 예방에 효과적이죠. 저는 물에 레몬즙을 타서 마시는데 상쾌하고 피부에도 좋아요. 연어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메가3 지방산과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어서 자외선 손상을 줄여줘요. 일주일에 한 번 구운 연어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줍니다. 익힌 토마토가 흡수율이 높아서 토마토 소스 요리로 드시면 좋아요. 교수님, 레몬즙을 먹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피부에 바르는 게 더 나을까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레몬즙을 먹는 것도 피부에 좋아요. 비타민C가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색소 침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줘요. 하지만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건 더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레몬즙의 구연산이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멜라닌을 직접 분해하거든요. 둘 다 병행하면 최고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레몬물 한 잔 마시고 밤엔 레몬즙으로 팩을 해보세요. 단 바를 때는 자외선 노출을 피해야 하니까 밤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검버섯에 좋지 않은 음식도 알아야겠죠.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케이크나 탄산음료 같은 고당도 음식은 피부의 콜라겐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켜요.
저도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지만 피부를 위해 참고 있답니다. 튀긴 음식도 안 좋아요. 감자튀김이나 치킨은 산화된 기름 때문에 피부에 안 좋거든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은 절대 안 돼요. 알코올도 문제예요. 술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간 기능을 떨어뜨려요. 특히 소주나 맥주는 검버섯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과음은 금물이죠. 가공식품도 피하는 게 좋아요. 햄이나 소시지는 첨가물이 많아서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신선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병원 환자 중에 시금치와 호박을 꾸준히 드신 분이 계셨는데 3개월 만에 피부가 훨씬 밝아지셨어요. 이제 검버섯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자주 못 가시는 분들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준비했어요. 먼저 자외선 차단이에요. 자외선은 검버섯의 주범이에요.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 색소를 과다 생성하게 만들죠. SPF 50 이상, PA 4개 플러스 제품을 선택하세요. 얼굴, 목, 손 등까지 꼼꼼히 바르고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해요. 외출할 때는 책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산책할 때 꼭 책 모자를 쓰는데 피부 보호에 정말 좋아요. 다음은 레몬즙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레몬은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해서 검버섯 완화에 효과적이죠. 간단한 방법은 레몬즙을 짜서 면봉에 묻힌 뒤 검버섯 부위에 찍어 바르는 거예요. 10분 정도 두었다가 찬물로 씻고 보습제로 마무리하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레몬즙 꿀팩이에요. 레몬즙 1스푼, 꿀 2티스푼, 요거트 1스푼을 섞어서 얼굴에 펴 바른 뒤 10분에서 15분 후 미온수로 씻어내세요. 이 팩은 피부톤 전체를 밝게 만들어줘요. 밤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낮에는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주 1~2회 하면 충분해요. 교수님, 꿀팩은 얼마나 자주 해도 괜찮을까요? 매일 해도 되나요? 꿀팩은 피부에 자극이 적은 편이지만 매일 하는 건 좀 과할 수 있어요. 레몬즙의 산 성분이 각질을 부드럽게 하다 보니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주 1~2회가 적당해요. 만약 피부가 튼튼하시다면 2~3회까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사용 전 손목 같은 부위에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갑지 않으면 얼굴에 발라도 안전해요. 꾸준히 하시면 효과 확실히 보실 거예요. 다음은 바나나 껍질 마사지예요. 바나나 껍질은 비타민과 구연산이 많아서 피부 미백과 보습에 좋아요.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3에서 4cm 크기로 잘라서 안쪽 흰 부분으로 검버섯 부위를 10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갈변되면 새 껍질로 바꾸고 마무리는 미온수 세안 후 보습이에요. 자극이 적어서 어떤 피부 타입이든 괜찮아요. 저도 바나나 먹을 때마다 껍질로 마사지 하는데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주 2~3회 해보세요. 그 다음은 비타민 C 세럼이에요.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톤을 밝게 해줘요. 세안 후 토너로 피부를 정돈한 뒤 세럼 2~3방울을 얼굴에 펴 바르세요. 보습제와 선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10에서 20% 농도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사용하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한 뒤 3개월 후 피부가 밝아졌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보습도 빠뜨릴 수 없어요. 피부가 건조하면 멜라닌 색소가 더 쉽게 쌓여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보습제를 아침, 저녁으로 듬뿍 바르세요. 손등과 목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밤에 보습 크림을 두껍게 바르고 자는데 아침에 피부가 촉촉해져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실내에 가습기를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집에서 관리해도 효과가 적거나 검버섯이 두꺼워졌다면
피부과를 찾아보세요. 레이저 치료나 냉동 치료, 화학 박피술 같은 방법이 있어요. 레이저는 색소만 선택적으로 제거해서 효과가 좋아요. 치료 후에는 자외선 차단과 보습을 더 철저히 해야 해요.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 받은 환자분이 2번 만에 검버섯이 거의 사라졌다며 너무 기뻐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교수님, 검버섯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뭘 제일 먼저 해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검버섯 예방의 첫걸음은 단연 자외선 차단이에요. 자외선이 검버섯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매일 아침 SPF 50 이상 선크림을 얼굴, 목, 손 등에 꼼꼼히 바르세요. 흐린 날도 자외선은 피부를 뚫고 들어오니까 사계절 필수예요. 거기에 보습도 놓치지 마시고요. 피부가 촉촉해야 멜라닌 색소가 덜 쌓여요. 이 2가지만 잘 지키셔도 검버섯 생길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검버섯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0대 후반 여성분이 이마에 작은 검버섯을 몇 년간 그냥 두셨대요. 그런데 점점 커지면서 주변 피부까지 갈색으로 번졌어요. 결국 레이저와 박피술을 같이 해야 했고 회복도 오래 걸렸죠. 또 다른 70대 남성분은 손등에 검버섯이 가려움증과 함께 딱딱해졌어요. 처음엔 검버섯인 줄 알았는데 검사해보니 초기 피부암이었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지만 방치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50대 초반 여성분은 검버섯 때문에 외출을 꺼리셨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자신감이 없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치료 후 피부가 밝아지면서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하시던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이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검버섯은 작을 때 관리하면 훨씬 쉽게 해결돼요. 생활 속 예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외선 차단은 사계절 내내 필수예요. 저는 겨울에도 선크림을 꼭 바르고 외출할 때는 모자를 챙겨요. 물도 자주 마셔야 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마시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아요. 저는 책상에 물병을 두고 수시로 마신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앞당기죠. 저는 산책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기적인 피부 검진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피부과에서 검진 받으면 검버섯뿐 아니라 다른 피부 문제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교수님, 물 많이 마시는 게 정말 피부에 도움이 되나요? 네, 정말 도움이 돼요. 물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서 건조함을 막아줘요. 피부가 건조하면 멜라닌, 색소가 더 쉽게 쌓이고 검버섯도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하루 1.5리터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저는 물 마시는 걸 깜빡할 때가 있어서 알람을 맞춰놓고 챙긴답니다.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 건강에도 좋아요.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방치하면 자신감까지 잃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여러분의 피부는 다시 환하고 건강해질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그분들이 피부를 되찾고 웃음 짓던 모습을 떠올리며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레몬즙을 발라보시고 시금치를 챙겨 드시고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 피부가 이렇게 밝아졌다고? 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유익한 정보를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여러분의 피부가 더 건강하고 더 자신감 넘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